출마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당의 해당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니까요. 제가 삼선 국회의원의 민선도지사 또 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제가 충청 대방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이게 입에 담기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꼭 열흘 앞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장에서였습니다. 이를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도대체 누굽니까? 참 제1야당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출마한 지금 김준교 지금 38살인데요. 김진교. 네. 지금 경력으로만 보면 뭐 화려합니다. 서울과학고를 나왔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나왔고 아마 정계임을 17대 대선 때 이제 이회창 후보의 사이버 보좌관으로 했던 걸 정계임을 했는데 네. 예전에 아마 이제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강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SBS의 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그때도 좀 화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김준교. 실시간 검색 1위로 올라와 있던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1야당의 전당대회에서 다 대통령을 탄핵하자. 저딴 게 뭐냐. 정말 제가 참으로 입으로도 옮길 수 없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것 저런 이야기가 또 박수를 받았다는 거. 네. 그 더군다나 청년 최고위원은 기탁금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저런 식이면 아예 청년 최고위원 없애버리자. 아하. 뭐하러 청년 최고위원 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똑바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름을 했습니다. 김준교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력을 보면 벌써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이나 됐어요. 젊은 나이치고는 꽤 오래됐는데 저는 계속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지금 SBS 이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이때도 출연해서 논란이 됐다 그러는데 어떤 논란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아닌데 이렇게 독신인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그렇죠.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좀 여자 측의 반응들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모양이에요. 네.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찼던 거죠. 근데 방송이 다 찍고 있는 과정에서도 왜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이게 다른데 이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 시간에 난 일하겠다 하면서 사실 프로그램을 다 찍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분 좀 특이하신 분이다라는 기억들을 좀 했죠. 네. 자, 이 모태솔로 남자 3호라는 이미지에서 자유한국당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변신한 김준교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7년 전 바로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쉽게 언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소구력이 있는 발언인지도 궁금하고요. 이정희 전 대표의 말은 오히려 당시에 박근혜 표심을 더 뭉치게 하는 효과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보면요. 네. 저런 발언들이
한국당에 대한 민심을 등돌리게 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28.9%였는데 이번 주에 25.2%가 됐습니다. 아하. 떨어졌죠. 특히 이 같은 조사에서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 바로 한국당의 안방이자 보수의 심장입니다. 네. 48.5%에서 34.9%로 13.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보수와 역사, 왜곡이라든지 막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준규 후보의 발언이 반영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 발언은 반영이 안 된 조사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유세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막말에 가까운 김준규 후보의 발언에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유가 쏟아진 것은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등장에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합동연설회장에서는 지금 김진태 후보가 거의 당 대표가 당선이 된 분위기처럼 느껴져요. 네. 그런데 제가 한국당 의원들이라든지 한국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네. 전혀 아닐 거다. 아, 그래요? 현실은 다를 거다. 근데 저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해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를 일부 아주 극렬한 네. 극단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지금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가 8천여 명이 입당원서를 썼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8천여 명은 전체 선거인단의 2%입니다. 그리고 아하. 국민 여론조사도 30%가 반영이 돼요. 네. 우리가 5.18 역사 왜곡이 보수의 어떤 그 표심에 기대는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보수는 역사 왜곡 세력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청년 후보로 나온 분은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또 서슴지 네. 않고 합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춘천인데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런 분은 지역 국회의원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 전국 순회 연설을 할 때마다 쏟아지는 격한 외침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외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완구 전 총리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거는 정말로 삼가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당의 해당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니까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 차원의 단계에서 논의할 정도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따끔하게 또 한 말 했군요. 자, 그런데 이 성완종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년 만에 이완구 전 총리가 다시 정계 복귀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권이 아닌 대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충청 대망론이 있습니다. 총선 출마의 의미는 뭐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제가 3선 국회의원의 민선도지사 또 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숨기진 않겠습니다. 제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충청 대망론의 시작은 김종필 전 총리의 핫바지론입니다. 핫바지론. 자, 하지만 김종필 전 총리 이후로 충청 대망론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사라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충청 대망론 하면 이제 충청권 출신의 대통령을 좀 네. 배출하자 뭐 이런 건데,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95년도에 저 핫바지 발언을 하기 전에도, 그 전에 이제 1987년에 자민련 저기 했을 때, 창당했을 때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은 충청 출신이 아니지만 아버지 고향이 또 예산에 그때도 조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연결되고, 최근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상당한 어떤 그런 기대를 모았는데 또 밑으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나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네. 내가 뭔가 좀 짐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늘 입법, 사법, 행정 다 경험한,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대통령만 빼고 다 해봤다라고. 네, 굉장히 그런 스스로 하잖아요. 자신감과 그런 예. 걸 또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오뚜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네. 원래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계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거쳤고, 사실은 이제 총리 있다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뒤에 병마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병마가 찾아왔는데 기적적으로 사실은 극복을 해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등장한 것인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굉장히 극단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당대회라는 장 자체가 뭔가 야당 어떤 옛날에 같으면 강목 전당대회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사실 전당대회가 저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야권의 중진들이 다시금 또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6.15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